5월 17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매니저님과 함께 활기차게 고엔스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에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먼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가야겠죠. 네. 자, 우선 시장 오늘 또 상승 마감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또 내일 시장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제가 3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 백신 지원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대장주 2개 뽑았고요. 대한과학과 서린바이오.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수익률 대회에서도 넣었었지만 오늘 또 장중에 굉장히 좀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붙으면서 우선 또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백신 관련주들, 또 치료제 관련주들이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WHO에서도 북한 백신 지원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 이슈가 논의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지원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치료제 백신보다는 결국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공급을 할 텐데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치료제와 백신은 국내 그 상품은 없어요, 제품은. 그럼 결국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콜드체인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백신 치료제 관련주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한미 회담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수혜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국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지금 북미 쪽 투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얘기가 나올 거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비메모리와 반도체 관련 뽑았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은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8인치 웨이퍼는 또 DB하이텍이 탑픽이고 이번에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텔레칩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MCU 설계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로 제가 가지고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은 역시나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슈가 돌아가면서 원자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원자재가 우리가 사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또 원자재 철강 쪽이 또 튀었고 탄산가스,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튀었어요. 그래서 원자재 또 상승 가능한 섹터로 제가 이제 에탄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창 같은 경우에는 구리 원자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 섹터와 종목 같이 뽑아봤다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 확산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 네. 그리고 또 원자재 상승 등 이렇게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이슈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명이 한국 맥널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자재 중에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종목 최상위로 이제 탑픽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커피 자주 드시죠? 네, 네. 1일 1커피. 저도 한 잔에 전 2잔 이상 마시는 것 같은데 이제 커피 선물 가격이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커피 가격 인상 이번에도 이슈가 좀 됐었고요.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가 수입부터 유통 등등까지. 그래서 아라비아 원두 재고가 지금 2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만큼 공급이 아주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커피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맥널티 제가 원자재 관련주로 한번 커피 선물은 아직 좀 안 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어느 자리 수준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한국 맥널티의 이제 차트입니다. 제가 네. 사실 원래 기상캐스터 출신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커피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 네네. 일단 이상기후 때문인데 네, 브라질에서 맞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과 가뭄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제 네. 커피 공급이 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커피 먹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네. 기사를 봤었는데 맞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나중에 뭐 한 잔에 지금 5,000원도 비싸다고 네, 하는데 뭐 맞아요. 6,000원, 7,000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네, 고급 식품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한국 맥널티를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커피 선물 가격이라고 하면은 관련주로 이제 한국 맥널티가 있고 또 큐로홀딩스라고 일리커피 아시죠? 네. 수입을 하고 있어요, 독점으로.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국 맥널티를 갖고 나왔고요. 이 종목이 대장주 맞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급등, 눌림목, 또 급등. 그리고 지금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은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전략 보시고 들어갈 수 있는 바닥에서 사서 또 이게 원자재 관련주들은 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는 못 사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또 막상 살라고 보면은 뭐 거의 뭐 상한가 가 있거나 아니면 뭐 20% 이상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닥에서 사서 들고 있다가 급등하면 팔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나왔고요. 목표가는 제가 9,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000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두 가격 상승으로 커피의 대장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한국 맥널티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맥널티 내일 시장 공략주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핫했을지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역시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이 자리를 했고요. 2차 전지와 로봇주, 조선주, 그리고 엔터주와 화장품, 철강주, 반도체 소재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삼성전자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드디어 들어오면서 네네.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전자 당연히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5월달, 그러니까 일평균 그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 매도를 최근에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피의 일평균 순매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일평균 2,400억을 매도했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2,300억을 하루 평균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5월 달 들어서 5월 달은 사실 주식하기 어려운 달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5월 달 아직 뭐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1,500억 매도로 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는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거는 다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강달러로 이제 국내에서 자금을 빼서 이게 환차손을 우려해서 자금을 빼서 이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보였던 건데 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왜 삼성전자를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냐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바닥에서 상승은 국내 주식 시장에 다시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상당히 또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바닥을 찍고 이미 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거든요. 지금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 인상 이슈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고의견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반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네. 방한을 하잖아요. 네. 그 이슈로 또 반도체 주가에는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아까 이제 주목해봐야 될 이슈로도 뽑았지만 지금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셔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기업들 또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바이든 그 방안에 대한 어떤 그 수혜 당연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또 단기 이벤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스몰캡 소부장 관련주들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논의 내용까지 제가 그 구체적으로 미리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제 미국에 직접적으로 네. 북미 본토에 삼성전자가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 그래서 미국의 고용 창출을 많이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단기 이벤트일 수 있지만 중장기로도 지금은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다. 뭐 제가 고엔스탑 나와서 삼성전자는 거의 얘기할 때마다 고의견 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오늘 9%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실적도 좋지 않았고 네. 또 재무 구조도 불안하다라는 네네.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오늘 급락 나왔습니다. 뭐 마이너스 9.49%나 빠졌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고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오. 네, 그 저가 매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가다가 급락 나왔어요, 지금. 네, 근데 또 한참 조선주 했거든요, 시장에서. 그 이유가 이제 1분기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조선주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중국의 조선업이 워낙 또 네. 방리담회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그 천연가스 LNG 같은 경우에도 LNG선이 뭐 국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대가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주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조선주들의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거는 사실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주를 받은 다음에 이게 어떤 구조냐면 수주를 받은 다음에 이제 배를 만들 때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거를 이제 먼저 그 PF 자금, 그러니까 자금을 먼저 끌어와요. 그리고 네.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인도를 한 다음에 그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아무래도 대출 금리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뭐 물론 이제 원래는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척급락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야말로 척급락 나올 때 바로 사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빌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분할 매수는 저는 충분히 조선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조선주가 네네. 유가 상승의 수혜주였는데 네.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조선주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천이 많이 나왔던 이유도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그러면 수주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재무제표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고의견을 드렸던 이유도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래 가치를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긴 하지만 요게 이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연말부터는 충분히 좀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조금 안 좋아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반기부터는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내일은 대우조선해양 분할 매수하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네네. 의견으로 그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안 살펴볼 수 없겠죠? 네네. 또 직원의 횡령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내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아모레퍼시픽도 저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횡령이라는 이벤트가 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실 횡령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조 4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30억이라는 돈은 물론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네. 지금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무 구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만큼 그런 파급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규모 자체가 컸기 때문에 네. 그게 이슈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또 경영진이 횡령을 하거나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을 하면은 그거는 거래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뭐 코인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슈는 그 직원의 개인적인 벌을 받을 수는 처벌을 당연히 받겠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이거는 이제 비용 그 손실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이용 내용 하나만으로 기업 가치 전체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을 고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주가를 좀 보시면은 이제 그 전부터 보시면 주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 마이너스 눌러서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얘가 지금은 이제 15만 7천 원인데 자 더더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제 얼마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30만 원 찍고 거의 이제 딱 반토막 네. 지금 이제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이제 갈지 우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볼 때는 지금 횡령 이슈는 좀 단기적인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다시 면세점이 살아나고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저가 화장품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저가 화장품은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이제 길 가다 보면은 그 미샤, 뭐 더 네. 페이스 샵 이런 데 이제 보면은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 그 거의 뭐 1+1 항상 그리고 50% 세일 안 하고 사면은 오히려 손해 볼 만큼 맞아요.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서 지금도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봐서 중장기적으로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횡령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크죠. 네, 조금 그래도 이게 악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네. 또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일 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또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네. 다른 화장품 섹터들도 계속 실적이 안 좋다 하면서 하락을 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2분기에는 화장품 섹터가 조금 개선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그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실적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화장품주 올라갈 때. 우리가 화장품주 예를 들어서 뭐 이치한볼 이런 거 막 급등 나올 때 네. 실적 얘기하면서 급등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냥 리오프닝 앞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오게 되면 화장품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실적 쇼크라 그래서 빠지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실적은 결국은 1분기 실적인데 그때는 당연히 언제예요? 오미크론이 한창 확산됐었던 1월, 2월, 3월 달의 실적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빠지는 거는 명분에 불과해요. 만약에
그렇게 따졌으면은 애초에 한 달 전에 화장품 관련 리오프닝 한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않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 2, 3월 달에 실적은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거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 올렸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은 어차피 안 나올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빠지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그러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2분기도 생각해 보면은 4, 5, 6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4월 달은 이미 지났고 리오프닝은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지금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다시 그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좀 3분기부터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제 화장품 안에서 실적을 보면은 한국콜마 홀딩스 같은 OEM, ODM 관련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연우, 그리고 또 대형 회사인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리고 LG생활건강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또 드라마틱한 그 상승은 이제 그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색조 화장품 위주로 이루어질 걸로 봐요. 만약에 진짜 화장품주들이 다시 완전 그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완전한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화장품 그 마스크를 쓰더라도 화장품은 바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아무리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도 스킨 로션, 네. 예, 기초 화장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색조 화장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또 색조 화장품, 클리오나 뭐 이런 쪽인데 이것도 지금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거 보고 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OEM이나 ODM 또 대형주 이렇게 중장기로 보는 관점이 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인데요. 1분기 호실적이 나왔고 네. 또 앞으로 반도체 sek터에서 증설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솔브레인은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당연히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 자, 지금 그 요즘에 보면은 정말 오늘 후성도 급등하고 네. 여기 나와 있지만 실적 잘 나오면 시장에서 뭐 그냥 땡겨요. 그냥 실적 이 종목 실적 좋았다. 그대로 수급 들어오면서 그동안 좀 무겁게 움직였던 종목들도 급등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실적 안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져버려요. 그래서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뭐 넷마블 이런 거 이제 금방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576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매출도 또 늘었습니다. 17% 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수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믿을 건 실적분 지수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거 시장 좋으니까 이 종목 꿈과 희망 있고 미래 성장성 좋으니까 산다. 이런 관점에서 살 때는 시장이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시장 안 좋아도 그 회사의 미래 가치만 보고 사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래 가치만 있다고 해서 사진 않아요. 확실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은 결국은 믿을 건 실적분 이렇게 해서 땡기기 때문에 솔브레인도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것도 후성도 그렇고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환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을 건 실적분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왔는데요. 네. 앞서 삼성전자 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차 전지 전해액 쪽으로 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고 그 지금 뭐 솔브레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쪽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만 따로 놓고 보면은
소부장,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평가돼 있는 쪽은 좀 장비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DDR5 관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요즘에 또 상당히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시장 자체가 거의 10배 이상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관련주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창원 그 밴드, 주식 밴드에다가도 적어놨는데 DDR5 관련주 보면은 아비코 전자나 TLB, 그다음에 뭐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DDR5 관련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DBI텍이나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많이 실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거를 이제 팹리스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한 반도체를 찍어내는 거를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해서 삼성전자가 찍어낸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좋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섹터들은 저도 한번 방송을 다시 보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적어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처럼 10가지 종목들 모두 네. 다 고 의견 주셨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다 고의견 드렸고요. 지금 그 지수는 물론 오늘 뭐 한 번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 있는 그 빅스텝 네.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 나토 가입을 어느 정도 승인해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푸틴 러시아 자체도 지금 전쟁을 확대하거나 이런 그 가능성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네. 전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 시장은 또 그거에 맞게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 자체를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종목들 좀 고의견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에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네. 쭉쭉쭉 오름세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맞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밑에 하단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풍산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33,100원이고요. 비중은 35%라고 하시는데요. 풍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자, 풍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풍산은 우리가 이제 구리, 그러니까 고려아연, 뭐 풍산 이런 네. 쪽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비철 금속 원가 상승, 선물 상승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풍산 이제 과거부터 보시면은 구리값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또 크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자, 주봉상으로 한번 과거에 한번 볼게요.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 13,500원에서 시작해서 5만 원까지 갔던 네.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요즘에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저도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을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일 새벽에 원자재 이제 수급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구리 가격이 요즘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풍산, 그리고 이제 대창,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 나오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은 우리 구리는 쇼티지가 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풍산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가 33,100원이시고 오늘 가격이 3250원으로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빠져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1, 2주간 이어진 급락장에서 10% 안 빠진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다 빠지고 난 이후에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태풍이 한번 지나가서 태풍이 한번 몰아쳤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엄청 흙탕물이 돼요. 그래서 종목들이 한 번씩은 다 눌려 있다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츰차츰 강물이 맑아지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시장에 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한번 다 눌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산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여유 있게 시간 바로 물이 맑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풍산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다리시면 33,000원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봐서 지금 자리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은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LK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6,6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네.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JLK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JLK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JLK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나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AI를 이용해서 이제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때 주가가 뭐 급등 굉장히 좀 세게 급등이 나왔다가 네.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 동사가 약간 이제 메타버스 바이오 메타버스 뭐 이런 걸로 얽혀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강할 때 또 수급이 세게 붙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춤 질병 서비스라 그래서 또 그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그 출범할 때 또 안철수 의원께서 지금 이제 또 의사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를 보면은 2025년까지 매출을 10배 이상 늘리겠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진단이라고 하면은 진단 키트 뭐 이런 코로나 진단 키트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병 진단하는 엑셀을 통해서 AI로 네.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매출을 1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라고 3년 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고 이거는 만약에 뭐 회사가 그렇게 큰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우선은 뭐 지금 매도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그나마 뭐 매수가가 막 15,000원 뭐 이런 자리에 샀으면 사자마자 막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일 텐데 사실 오늘 종가가 5,870원으로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거래량도 거의 없는 거 보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 반등 나오면 8,000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LK는 저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국 BNC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23,0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네. 고민이 너무 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거의 반절 이상이 네, 하락을 했기 뭐 때문에. 한국 BNC는 예전에 뭐 너무나 유명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그 자리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예, 저 멀리 한번 볼게요. 자, 한국 BNC 주봉으로 그 한참 뒤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주가가 67,200원까지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7만 원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금 얼마는 10,000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바이오주 보면은 뭐 신풍제약 그리고 박셀바이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오른 만큼 오를 때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대비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 이제 저점에서 오른 거를 생각하면 또 6, 7배 오른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현재 10,000원에서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사실 그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좀 임상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한번 대시세가 그러니까 그 좀 어느 정도 테마가 타서 급등을 했다가 대부분이 다시 다 지금
그 바닥으로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더 이상은 뭐 어떤 그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저는 이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항암제를 좀 개발하는 바이오텍 이쪽에 이제 온코젠이라는 회사에 지금 지분 투자를 좀 해놨어요. 요즘에 뭐 HLB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그 원래 그 지분 매입해서 M&A로 큰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가 굉장히 좀 잘 가는데 요즘에 그 HLB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을 좀 띄우려면은 바이오주가 좀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BNC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매수가가 23,000원이면 지금 자리에서 거의 더블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그 단기 이제 반등 나오면 15,000원까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는 단기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조금 짧게 한번 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66,5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DLENC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자 DLENC는 이게 이제 건설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건설주가 원래는 그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250만 호 공약 이슈로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설주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정책의 변화가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도대체 건설주가 못 갔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정책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 한 2년 동안 원자재가 엄청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이, 네. 건자재가.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로 더 이상 올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마진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줄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짧게 지금 설명해야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책이 바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국토부 장관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과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좀 그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좀 조정한다면 다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좀 조정하고 그러면 건설주는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LENC는 정책이 조금 더 될 때까지 조금 더 홀딩해보는 의견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